우리 신대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에서 행사했을 때마다, 특히 그 시민단체 활동했을 때마다 자주 뵙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목포투데이 팡팡 인터뷰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가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 대표님을 초청한 것은 서안도에서 핀 꽃이라는 자서전을 제가 읽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또 출판 기념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책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듣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선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기에 여러 가지 포부라든가 또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약 한 30분에 걸쳐가지고 목포투데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또 이게 요약이 돼가지고 목포투데이 홈페이지에 방송물로 나가고요, 신문에도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님, 지금 책 제목이 서안도에서 핀 꽃입니다. 서안도는 안도에 있죠? 예, 그 서안도는 완도군 서안면. 그렇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길이 그렇죠. 있나요? 예, 제주도로 가는 길목이고요. 서안도가 사실은 항일운동의 번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한글을 했고, 또 학교를 지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그 항일운동에 커다란 덕적을 남긴 곳이고, 서안도는 한라산이 밝은 날은 그 한라산이 지평선에 딱 걸려가지고 그 남해 최애 남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서안도에서 핀 꽃이고, 부제가 신대원의 이웃과 함께 살아온 30년 동행 이야기입니다. 서안도는 이제 이해가 됐고, 여기에서 꽃이라는 것은 우리 신대원 대표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제가 사실은 그 책 속에서 나오지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10대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학교 아파가지고 자퇴를 하고 할머니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키운 손자니까 이제 뼈를 서안도에다 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서안도로 할머니가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살아나게 돼가지고 이제 19세 때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아파서 있다가 몸이 완쾌된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올라오기까지 제가 거기에서 항일운동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서안도라는 어떤 그 커다란 어떤 그 인맥들이라든가 그 항일운동한 사람들, 우리도 친척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서 그런 정신을 배우고 정말 그 좌절 속에서 내 인생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 한번 나도 쓸모있는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나도 한 번쯤 그런 뜻을 가지고 진출을 해서 하나의 어떤 사람이 될 줄을 모르지만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또 다른 삶의 역사의 페이지에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의미에서 서안도에서 살짝 됐었는데, 척추카리에스라는 병은 무슨 병이죠? 그게 이제 소아마비에서 오는 일종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카리에스라는 건 결핵성 오게 되면은 많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수술을 골로만 병원에서, 그때는 카톨릭 병원에 골로만 병원이었는데, 막 처음에 이제 아시는 분이 의사로 계셨는데 처음에는 뭐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수술을 해놓고 이제 큰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때 혁띠를 뭐 붕대를 혁띠가 차고 뭐 거름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쯤 이제 죽을 고비가 있어서 이제 책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누나가 병원에 마지막 갔다 오면서 한번 업어주겠다. 너의 마지막 이별인데 슬픈 대목에 또 독자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우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 장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거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분출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계기가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때 제가 또 목포의 장애인협회 지체 장애인협회 사무국장 1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지만은 그때 이제 뒤늦게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건물 지을 때라든가 또 거기에서 세탁소를 만들고 운영했고
또 기틀을 잡았죠. 장애인 단체 저도 한 몫의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했고, 목포 초등학생들 3,000명 이상을 초청해가지고 인연극도 했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하는 역할 속에서 학생들과 필요한 그런 부분도 제가 하면서 충분한 저도 장애 문제에 했고. 1990년대의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 보면요. 네. 우리 신두윤 대표님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시민사회대학 운동이라든가 시정지기단 운동이라든가 목포포럼의 발족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같이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목포 지역에 어떤 중심부를 이끌고 있고 큰 어른들로 성장을 했었죠. 목포포럼에 참여를 하셨던 교수님들도 지금 두 분이 어떻게 돼 있죠? 그 목대 총장님으로 계시고. 그렇죠. 해양대학교 안영섭 총장님,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님이 목포포럼 출신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안영섭 총장께서는 해양 초창기에 저하고 공동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때 한 일화가 참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해양대학인데 해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영섭 총장이 들어오면서 그걸 고쳐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총장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안영섭 총장이 고향이 모안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해양대학을 바꿨는데도 해양대학을 몰랐던 주민들이, 그러나 안정섭 총장이 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해양대학이다 이제 이런 것들 각인을 시켜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고석규 총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목포 대학의 중요한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가치를 근데 지금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약화되고 활동이 활발치 않다는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 대표님이 생계 먹고 사나 바쁘셔갖고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인 흐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운동 진영이 다시 재도약을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기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약화가 됐죠. 왜냐하면 또 우리 YMCA나 YW 쪽도 보면 인단 이런 운동판에서 많이 같이 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사회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의 전환점이 됐고, 또 민주화 과정이 어느 정도 됐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평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일들을 합니다. 일들을 목포포럼도 하고 I나 YW나 참 거창하게 잘 하시는데, 그것이 옛날 같이 그냥 데모를 한다든가 막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을 뿐인지 일들은 정말 각자 노력 속에서 이제 전문 분야 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다시 또 기지개를 펴온다고 보면 지금이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상하다. 이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또 대통령들도 돌아가셨고, 또 오늘도 김근태 의장님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역사의 순간들 속에서 이제 다시 또 이번에 이하경 우리 Y 전 사무총장 돼서 이번에 또 민주통합당에 지금 경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시 일들을 같이 만들어져 가는, 그렇게 쉬었던 것이 아니라 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우리 민노당이나 진보당들이 조금 더 앞장서니까 우리는 약간 뒤에서 또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측이었지, 아예 쉬는 건 아니었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총수상과 돼서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MB정부가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 아니다라는 한다면, 그러나 또 MB정부가 한나라당은 30% 지분이 꽉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성이 이번에 보궐선거, 서울선거도 봤지만은 만만치 않은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 진영, 진보 진영들이 뭉치지 않고는 이제는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없다. 아마 그런 쪽이 아마 지금의 현상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목포하고 서남권 지역사회의 문제로 좀 돌아간다면요. 좀 조선소 문제들, 그 다음에
서남권의 2중, 3중의 그런 하청 구조로 비롯되는 노동자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또한 그 지역사회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운동 진영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 정치 일병적인 MB 정부하고의 투쟁 노선 쪽으로만 반향을 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지금 이제 지역사회 문제는 또 지역사회 나름대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3호라는 또 거대한 공장이 있지만 이분들이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이 좀 미미하지 않는가? 예를 든다면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하청 문제라든가 사실은 이런 분들이 좀 더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는 말 안 할 수 없는데 1%의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정책에 일단은 문제가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그 동네에 아까도 이제 교수님들이 포럼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했다면, 그분들이 사회를 어떻게 조금 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옛날에 그 한라중공업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리 목포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쌀도 갖다 주고 또 여러 가지들 도와줬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시민들, 이 한라중공업이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에게 가서 쌀도 전하고 여러 가지 전하면서 힘내십시오 했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노조 문제가 있었을 때 노조도 찾아가서 정말 한 발 물러서라. 그리고 사측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좀 뭔가 좀 일이 좀 되게끔 해라는 것들을 우리 뭐 최태원 원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그런 항의도 하고 설득했던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목포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가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심각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탓도 돌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앞으로 목포 나름대로의 어떤 그 토론 문화라든가 조금 앞으로도 이제 전번에도 그 토론에 비슷한 게 또 있었습니다만은 대학과 시민사회와 사업, 적어도 3호 중공업 정도는 나와서 또 목포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목포의 실물 경제라든가 자영업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보호부가 무너지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보이가 문 닫고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반면에는 우리 시민으로서 그리고 리더 그룹들이 못했던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더 조사를 해보고, 또 정말 행정과 시민과 학계와 또 사업장 상공회사라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내년 초반에는 대토론회를 한번 해서, 적어도 그런 토론회를 제 생각에는 목포 투데이에서 주최를 한다면 대단한 호응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1월 중순을 중순경에는 한다든가 해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이제 북쇼도 하셨지만은 그런 형태를 가져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목포 2012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한번 좀 토론회를 한다면, 저는 다른 미디어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하고 있는 목포 투데이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또 다른 분들 학계에서 해서 정말 목포를 새롭게 시청 시민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단초 역할을 목포 투데이에서 하신다면 저는 커다란 호응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